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하락세가 어제는 굉장히 큰 낙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좀 진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국내 시장도 물론 이제 하락이 좀 더 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다음 국내 시장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의 하락이 조금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심리가 좋진 않죠? 그렇죠. 뭐, 네네. FOMC 때문에 아무래도 음, 좀, 뭐,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음, 사실 근데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장에 다 노출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뭐, 지금 그동안 이제 걱정을 좀 했었던 것은 이제 네, FOMC에서 1월 네네. 달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뭐 가능성은 없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금리 인상을 같이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이제 그 악재로 음, 작용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음, 정도의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고요. 네네네. 지금 FOMC가 예정된 게 이제 지금 1월 달에 있는 거 하고 2월 달에 네네. 없고 3월 달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FOMC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음, 그냥 뭐 테이퍼링 3월에 종료하고 음, 3월부터 금리 인상하게 되면 4번, 네. 뭐 운이 좋으면 3번 이렇게 할 네네. 수 있다. 음, 양적 긴축은 이제 연말에 한다. 네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그냥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 정도로 음, 가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위협적인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텐데, 뭐 현재로서는 그다지 네 뭐 위협적일 것 같지도 않아요. 네네네.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쪽 이야기들도 같이 하시는데, 네네. 뭐 그쪽 부분들은 당장 전쟁으로 가기 좀 어려운 음, 부분이고요. 그냥 음. 이 시장이 하락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핑계거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하락하다 네. 보니까 이유를 자꾸 찾게 되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네. 지금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이 좀 있고, 나스닥이 음, 좀 그래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좀 진행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걔는 이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까지 넘어가는 단기 급반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 떨어져 준 게 맞죠. 네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인트 수준에서 이제 지지선이 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음, 더 많이 빠진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네. 이번에 FOMC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좀 해소되는 국면, 음,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주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 성장주 네네네. 이런 쪽 많이 빠져서 네네. 뭐 반발 매수 이런 것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시장 자체에 대한 걱정은 지금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하락할 만큼 좀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죠. 이제 반대 매수가 좀 들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그렇죠. 그리고 해외 말씀이신 시장 것 그런 같아요. 네네. 느낌이고, 네네.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투매가 나왔잖아요. 어제 장중 네. 3.5, 3.1% 정도, 예, 투표가 나왔습니다. 그죠. 코스피 그 같은 보통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만 넘어가도 투매인데, 네네네. 뭐 이렇게 그 정도 투매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반대 매매가 아침에 좀 쏟아지고, 음, 그다음에 내일 반등을 좀 오늘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 좀 있었죠. 그래서 네네. 장중에 계속 반등을 하긴 했었어요. 뭐 플러스 네네. 국면 유지가 네. 되고, 그래서 네네. 뭐 일단 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도 그냥 이제 더 빠지지 않는다. 여기에 음, 초점을 좀 맞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네. 투매가 나온 시점에서 이제 지지점을 좀 찾는 그런 음, 형태가 좀 돼야 되겠죠. 근데 음, 수급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네네.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급을 보다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들이고요. 네. 어제도 뭐 금융투자가 잠깐 수급을 받쳐주는 듯 하다가 막판에 다 이제 던져버린데 오늘은 좀 금융투자가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뭐 네네. 아무래도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음, 그 이제 투매가 다 쏟아졌기 때문에 네네. 반등을 좀 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음, 매수 좀 해야 되는 입장이 될 테고요. 네네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기 음,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이게 1월 네.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부분 대비해서 음, 지금 빠져나간 자금들이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그런 음, 뭐 매집 단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긴 한데, 네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제 수급의 어떤 그 매도 쏠림 현상이 어느 음, 쪽으로 가고 있느냐인데, 네네. 이게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뭐 네이버라든지 네네.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음, 지금 계속 음, 변수가 별로 안 좋거든요. 느낌이. 네네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뭐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었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네.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음, 가고 있고, 음, 이 물량들을
이제 시총 상위 물량은 아마 외국인들이 안 받을 거예요. 네. 뭐 아직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받으려고 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뭐 IT든 아니면 네네. 이제 뭐 기존에 있던 대형주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이 받아야 되는 시점이 어디냐? 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는 그 시점을 미리 예측하지 말고 걔네들이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을 때 네네. 그럴 때 따라 들어가시면은 아마 대응하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주가 기술주이지, 그다음에 뭐 플랫폼 위주의 어떤 그런 성장주 위주로 포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좀 오늘 이슈가 큰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 코스닥 1위까지 이제 탈환을 했던 에코프로 BM이 뭐 장중에 네네. 굉장히 20%좀 빠져 있네요. 이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네. 얼마 전에 이제 불나가지고 네, 맞아요. 네, 좀 예. 안 좋은 효과도 좀 있었는데 음, 뭐 사실 이제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대에서 추세를 좀 이탈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이제 그 주가 하락을 좀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주가가 한번 떨어졌다가 네네. 뭐 다시 조금 이제 반등하려고 음. 모색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내부자 거래가 오늘 같이 갑자기 아, 튀어나왔죠. 그 말 많은 내부자 네. 거래군요. 네. 이 내부자 거래가 이제 그 수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공시 나오기 전에 미리 음, 사가지고 부당이득이 취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핵심 임원들이 이제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다. 네네. 이건데, 네. 이게 뭐 그냥, 뭐 이렇게 내부자 거래라고 해가지고 뭐 회사가 음, 망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죠. 뭐 이게 네네네. 뭐 네. 이득을 취한 거기 때문에 이익을 그냥 반납을 하면 되는 거고, 음, 뭐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뭐 그 음, 정도이긴 한데, 네네. 회사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에 대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제 네네. 핵심 고위 임원들이라는 얘기죠. 핵심 고위 임원. 네네. 네. 네. 핵심 고위 임원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네. 그러면은 핵심 전력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좀 네. 흔들흔들 할 수 있는, 네, 회사, 경영이, 회사가 네, 이제 네. 좀,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 또 네네네네.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네. 상당히 이제 뭐 운영진이기 때문에 네.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문제가 될 테고요. 그 음, 다음에 이 내부자 거래로 인한 그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진행이 된 거는 상관없지만, 네네. 향후에 이제 수주 진행이 될 때 뭔가 좀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엎친 덮친 거죠. 이제 지금 뭐 음, 공장에 불도 난 데다가 네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 음,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이거 아직은 혐의 아니냐라고 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단 말이죠. 뭐, 아니 때 네. 굴뚝에 연기 날 리는 이 없으니까. 검찰이 예. 압수수색이 들어갈 정도면 어느 정도 혐의 꼬투리는 잡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나 그렇죠.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네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건 그냥 악재를 가지고 있다,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겠죠. 아직 뭐 공시가 나온 건 아니고, 네네네. 뭐 제대로 또 밝혀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뭐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음, 만약에 또 공시가 네. 그런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는 네네. 하락이 더 진행될 수도 있겠죠. 아, 얼마 전에 뭐, 국내 건설사 중에 뭐, 건설사인, 네네. 현산이죠. 그죠. 그 이제 다 아는데요, 충격에, 뭐 그거. 예, 네, 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던 네네. 에코프로비엠이 갑자기 또 이렇게 내부자 거래로 충격을 받다 지금 1월 보니까, 1월 달에 악재가 굉장히 많은 게 신라젠 그죠. 상장 폐지 결정이 그렇습니다. 났죠. 네네, 그다음에 맞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네네. 그다음에 HDC 현산의 그런 그 뭐 붕괴 부시공사. 아, 소식들, 네네.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에코프로그램까지 아주 뭐 난리가 음,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네.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그 시장 영향을 주는 이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뭐 오늘 에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플러스 유지하고 있다가 네네. 지금 시총 2위가 저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음, 마이너스로 전환돼 버리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꼭 에코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뭐 네. 부정적인 영향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뭐 갖고 있는 사람들 말할 거 없이 그냥 뭐 팔려고 할 테고요. 음. 그다음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시장이 붕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네네네. 이제 매수보다는 그냥 좀 버텨야 되겠다. 음. 그런 느낌도 없겠죠. 그냥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음. 반등에 대한 어떤 기회가 잡히던 것이 또 밀려나는 수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시장이 조금 어떤 주가가 꼭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고 나서 2차 전지 네. 배터리 같은 2차 전지 관련 소재 관련주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시장에 열광이 많았었고 꼭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나서 이런 악재가 갑자기 느닷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도 더더욱 대응하기가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긴 네네네네. 합니다만 네. 꼭 올라가고 나서 악재가 터지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그 뭔가 의도가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뭐 사실 뭐 배터리 같은 부분들은 2차 전지 이쪽 부분들은 어차피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네네. 뭐 전기차도 그렇고 더 성장할 산업이긴 한데 문제는 시간을 두고 많이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을 너무 짧은 기간에 성장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악재가 나오니까 네,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네.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위쪽에서 매수를 하고 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밑에서 사가지고 지금 팔기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죠. 악재가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기 정말 좋잖아요. 맞아요. 네네. 악재 있으니까 팔아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진짜 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데다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악재가 또 터져서 또 빠지고 있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네 지금 상당히 많이 한 4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죠? 많이 빠지죠. 오늘 근 네. 20% 19.15% 빠졌으니까 고점이 57만 5천 원이니까 거의 뭐 곧 있으면 반토막까지 이제 나올 그죠, 수 있는 그죠.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악재다 보니까 이게 바로 반등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공시가 나오면 이제 더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이 맞아요,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는 네 어느 정도까지는 코스닥을 계속 발목을 붙잡는 그런 형태가 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코스닥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시종 상위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네네네. 이 시장이 지금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 공포심이 좀 들어가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주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네. 시장이 그냥 여기서 머무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투매 이후에 보통 짜릿한 반등이 나타나서 좀 끌고 올라가줘야지 뭐 살판이 좀 날 텐데 네네.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오늘 가장 큰 핫 이슈는 에코프로 그룹의 어떤 가장 큰 하락폭, 내부자 정보로 인한 큰 하락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 지금 시장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그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어찌되었든 뭐 밑에서 10만 원대 만약에 매수를 해서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이익이 남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항상 고점에서 매수한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격이 많이 난 종목들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뭐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게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하락하던 것을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또 좋은 종목들을 아래에서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